가설 검정. 가설 검정이 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설 검정의 뜻. 가설 검정은 가설이란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백신이 뭐 어디서 만들었는데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는 95% 이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고, 또는 그 회사가 아니라 일반 그걸 승인하는 FDA 뭐 이런 승인하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 그걸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그게 정확하길 바라고 효과가 더 부풀려지지 않았길 바라기 때문에, 진짜 효과가 있냐? 95% 이상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아니다, 95%다 라고 이제 가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95%가 아니다 하고 그걸 이제 반박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성적이 더 올랐더라. 그러면 성적이 그 전에 비해서 더 올랐다라는 게 이제 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그 통계적인 가설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사용해서 주어진 오차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통계적인 추론을 가설 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설 검정이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사용해서 뭔가를 계산해야겠죠. 주어진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오차의 범위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가설 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1, 2, 3, 4 써놨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요 밑에 보면 가설 검정의 절차는, 이건 전통적인 절차라 그랬어요. 전통적이지 않은 절차? 그러니까 요새는 또 다른 방법을 한다 이런 말이겠죠. 하여튼 근데 우리는 먼저 전통적인 절차부터 먼저 보면, 이게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에요. 가설. 자,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가설을 설정을 해요. 성적이 더 좋아졌다, 키가 더 컸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키가 더 컸다, 또는 뭐 그러니까 평균 키가 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여기서 얘기할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오차의 범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요거예요. 유의 수준에 따라서 그 오차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할 건지 그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범위를, 오차의 범위를. 그러고 나서 실제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값이 요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표본으로부터 요 값을 계산하려면 요 분포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리고 분포를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의사결정이, 내가 계산한 이 값하고 유의 수준에 따라서 기각력이라는 걸 결정을 했는데, 즉 오차의 범위를 결정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죠.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요 예시 문제가 2010학년도 임용시험에 나왔던 그런 그 문제인데, 자, 보면, 과거 조사에 의하면 어느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신장은 평균, 과거에는 141이었어요. 141. 그런데 줄넘기 운동을 막 시켰어. 어느 학교, 뭐 시범 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시켰어요, 열심히. 줄넘기 운동이 또래 아이들의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체육활동에서 이 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실시했다. 이 운동을 꾸준하게 실시한 또래 아이들 중 임의로 추출한 81명, 이게 N이겠죠? 81명의 신장을 조사한 결과, 이게 이제 표본이죠. 표본 평균이 142.2, 표본 편차가 6.0 이렇게 나왔대요. 줄넘기 운동이 아이들의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됐느냐 또는 되지 않았느냐, 도움이 됐다 안 됐다를 유의 수준 알파 이퀄 0.0, 우리가 앞에서 그 추정해서 신뢰도 얘기할 때 1-알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알파가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 네, 요 말이 뭔지 다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유의 수준 알파로 검정하시오. 네. 단, 이 지역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환경, 영양 섭취 등은 같고 아이들의 신장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자, 이걸 왜 이렇게 가정하냐 하면, 키가 컸는데 그 키 큰 것이 생활 환경이 바뀌고 영양 섭취가 달라져서 키가 컸다 그러면 줄넘기 운동으로 키가 컸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 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줄넘기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야지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다 주어질 겁니다. 깨끗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느낌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계부터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이라는 걸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이것도 읽어봅시다. 학생의 신장을 X라고 하면 가정에서 X는 어떻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댔죠?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지금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일단 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줄넘기 운동이 신장 발육에 도움을 주었다면 신장의 평균 뮤는, 현재 신장의 평균 뮤는 과거의 평균 141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학생들의 키의 분포를 딱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규 분포 n 뮤 시그마 제곱이니 그럼 정규 분포라 이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키 x가 지금 이걸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옛날에 뭐였냐면 과거의 평균은 141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거보다 컸다 이거예요. 141보다 더 커졌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141보다 안 컸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됐었느냐? 141이었다면 이쪽에 있었겠죠. 이쪽에 141. 그러니까 뮤가 141보다 컸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뮤는 무슨 소리야? 141보다 그대로거나 더 작아졌지. 그럼 반대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건 거죠. 141보다 컸다. 그거죠. 141.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14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줄넘기 운동이 신장 발육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줄넘기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봐요.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게 좋겠네. 앞으로의 습관상, 과거의 습관으로 봤을 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141보다 컸다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141보다 같거나 더 작아졌다. 효과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거. 뮤는 141보다 컸다. 그러면 얘를 이 주장, 뮤는 14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주장을 없애버리고 싶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왼쪽 거가 옳던지, 오른쪽 거가 옳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왼쪽 거가 잘못됐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왼쪽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남는 거 이거니까, 이거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얘를. 이거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뮤가 14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가설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없앤다 그래서 귀무. 가설이라고 불러요. 무로 돌려버리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흔히 H0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 거는 귀무 가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주장하고 싶은 가설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립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흔히 H1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H0를 귀무, 없애버림으로 해서 흔히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이걸 기각시킴으로 해서 H1 대립 가설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죠. 효과가 없다는 가설 뮤가 14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가설 뮤는 141보다 크다를 설정하고 표본을 바탕으로 첫 번째 가설 뮤는 14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부정, 기각함으로 해서 둘째 가설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통계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를 대립가설에 놓고 귀무가설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기각하고자 하는 가설을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흔히 H0로 나타내고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받아들이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하고 흔히 H1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위의 예시에서는 귀무가설은 H0는 뮤는 141보다 작거나 같다. H1은 뮤는 14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앞에 말만 계속 하니까 좀 졸리겠다. 눈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들으세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과거의 입장. 변화가 없다. 효과가 없다. 달라지지 않았다. 그전하고 같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등호가 포함돼요. 등호. 오케이? 등호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퀄이 들어가 있죠. 등호. 이에 대해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의 여집합. 귀무가설을 이렇게 세웠으면 그것의 여집합으로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다. 왜 여집합으로 얘기하느냐? 귀무가설이 지금 14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거의 여집합 크다. 그죠? 141보다 크다죠. 커졌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범죄율 같은 거는 과거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범죄율 그러면 범죄율이 과거 지금의 범죄율이 뭐 뮤라면 과거에 뭐 예를 들어 23%였다. 그거보다 범죄율이 그거보다 더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거나 아니 이렇게 써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에 대한 대립가설은 무슨 소리냐? 범죄율은 과거보다 줄었다. 이렇게 돼야 되나? 과거보다 줄었다. 아니, 이건 아깝게 맞네. 이런. 범죄율은
커지거나 같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더 줄었다. 그쵸? 이런 거. 또는, 뭐, 과거에 얼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뭐가 좋을까?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뭐가 있을까? 맞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뭐 50점이었다 뭔가 하여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은 50점이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립가설이 이거는 크다. 더 커졌다. 이거는 더 작아졌다. 이거는 같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귀무가설은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는 크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아졌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다르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설정하는 게 작거나 같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 같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의 여집합으로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다. 자, 이게 이제 가설을 그래서 이제 만들어요. 가설을 만들고 나면 이제 가설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죠. 어떤 거냐면 귀무가설의 뮤는 141을 참이라고 할 때 관측된 평균 x바의 값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예시에서는 142.2였어요.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그럼 아주 드문 현상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141보다 작거나 같다. 뮤가 지금 14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뮤는 지금 14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41인데 뮤는 여기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뮤가 지금의 평균, 그러니까 현재 새로운 집단의 평균이 여기가 141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x바를 계산했더니 x바가 얼마나 나왔냐면 142.2가 지금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있겠죠. 142.2 x바가. 자, 그러면 평균이 141이라는 가정하에 141이라고 했을 때 이 142.2라는 값이 아주 드문 현상이냐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이것에 이 142.2라는 것이 나올 확률이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냐 아니면 이건 아주 드문 일이야, 이건 없애버려야 돼, 이거는 받아들이기엔 너무 특이한 값이야 라고 이제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확률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률을 얘기하려니까 얘가 무슨 분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x바가 무슨 분포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정규 분포, 이걸 따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즉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정규 분포 0,2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노트에서 보면 요 값을 계산하거나 또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 가지고 해야죠. 그럼 요 값을 해야죠. S로 바꾸치기 한 거. 요 값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앞에 거 왼쪽 거, 요거 왼쪽 거, 요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얘도 정규 분포죠. 그쵸?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그 n의 크기가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얘는 정규 분포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요거는 모집단이 그 정규 분포고 얘가 크면, 얘가 아니라 n이 크면 얘도 정규 분포라고 얘기했죠. 지금 모집단은 정규 분포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n이 큰 경우에 얘네들은 다 정규 분포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예시에서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인데 표준자가 왜 표분자가 됐냐? 표본 표준 편차 S가 주어져 있고 표본의 크기 N이 81로 충분히 크므로 얘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그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지금 요 네모친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 검정 통계량이다. 이걸 계산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표본으로부터 계산해서 검정할 양이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이 뭐고 요게 검정 통계량이고 그것의 분포가 뭔지를 요게 지금 정규 분포죠? 요 두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검정 통계량과 그것의 분포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정규 분포냐 아니면 T 분포냐 이런 걸 결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각할 수 있는 구역을 결정을 해야 돼요. 기각할 수 있는 구역을.